야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이 아이는 훗날 한정서! 이브라이모비치가 됩니다. 이처럼 작품을 보다 보면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를 너무나 다르게 캐스팅하기도 하고, 제목이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니까 진짜 힘센 여자를 캐스팅해서 리메이크하려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누가 시켰니? 살려주세요. 누구냐고! 두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캐스팅은 어찌 보면 작품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지리는 시리즈, 눈뜨고 보기 힘들었던 지렸던 미스캐스팅 바로 시작합니다. 걸스데이 해리, AOA 설현, 이 아리따운 누님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기에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각각 맡은 작품에서 특히 해리의 경우는 연기에 호평을 받기도 하며 필모를 착실하게 쌓아갔었죠. 그런데 한 장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바로 사극이었죠. 누구냐? 여긴 왜 왔어? 말도 안 돼. 그런 훌륭한 사람은 이 집에 없다. 도대체 여길 왜 왔어? 기본화를 주운 덕선이와 오빠! 당첨됐어. 오빠 좀 말려봐요. 설현의 현대적인 톤과 딕션은 사극에는 어울리지 않았고 관객들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이처럼 사극은 특히 베테랑 배우들도 선뜻 나서지 못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죠. 특히 연기도 연기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로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추노는 퓨전 사극임에도 그 시대상의 고증과 훌륭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뽑는 딱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죠. 바로 대길의 그녀 언년공주, 아니 노비 언년이었는데요. 다른 노비역 배우들과는 달리 매회 공주 뺨치는 신부 화장 풀메이크업과 어느 양반집 규수보다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나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그 당시 완벽한 분장을 위해 치아까지 새까맣게 칠하고 나온 천지호 역의 배우 성동일과 비교되어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 말을 안 듣니? 아 속상해. 그럼 시작해볼까?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대작 야인시대. 그 당시 싸움 구경 가면 한 바퀴 돌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무려 50%에 육박하던 시청률이 한 장면 이후 반토막이 나버리는 전설도 같이 세웠었죠. 바로 김두한 역의 안재모가 영철이 형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한 예능에 나온 영철자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26가지 하는 이제 안재모가 하고 그 다음에 나 그러면 안 하겠다. 이게 뭐냐. 그리고 시청자들도 헷갈린다. 그런데 사실 캐스팅도 캐스팅이지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순간의 주제 변환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액션 활극에서 가쁜 정치극으로 바뀌어버리니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심영자나 내가 꼬잘라니 4달러 등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인시대 2부의 밈들이 활용되는 걸 보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 4달러 행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등 최근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작의 스토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은 만큼 그 성공률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의미론 성공한 웹툰일수록 원작 팬층이 두텁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웹툰을 영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싱크로율, 즉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팬층이 두터운 만큼 조금이라도 원작의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맞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패션왕의 경우 원작 자체가 엄청난 병맛을 장착한 터라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메인 캐릭터들의 싱크로율이 안 맞자 원작 팬들의 분노를 사버렸었는데요. 특히 왜소하고 소심한 평범남과 외모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을 표현하기에 주원과 설리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죠. 마찬가지로 미생의 오과장 역을 맡은 이성민과 치즈인더트랩의 홍설 역을 맡았던 김고은도 캐스팅 단계에서 원작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맞지 않는다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뛰어난 연기력과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논란을 잠재워버렸었죠.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싱크로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작품의 본질은 서사와 배우의 연기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런가 하면 원작과의 싱크로율은 개나 줘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이었죠. 사람들은 박보영이 연기한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반전으로 엄청난 힘을 지닌 이 캐릭터를 과연 누가 맡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캐스팅의 주인공은 바로 UFC의 론다 로우지였죠. 말 그대로 진짜 존나 센 여자를 캐스팅해버린 건데요. 가제, 스트롱걸, 강한 여자, 천조국식 도봉순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일본은 오래전부터 만화 강국이었던 만큼 실사화에 많은 관심을 뒀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좋은 평을 받은 작품은 많지 않았죠. 게다가 영화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광고를 위해 원피스 실사 버전을 만들고 마는데 그 싱크로율의 수준이 엄청났었죠. 상디, 루피, 그리고 50대 같은 조로 형님까지 다들 어딘가 조금씩 아파 보이는데요. 처참한 싱크로율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케팅 관점으로 봤을 땐 기획자가 쌉천재인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 오늘의 네코무라 씨라는 작품에서는 가정부 고양이 역할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작의 네코무라 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표현하는데 3D 모델링이 많이 어색했나 하고 자료조사를 시작했는데 저런, 제가 지금 장난이나 패러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4부작까지 방영되었던 진짜 일본의 드라마입니다. 심지어 박스를 긁고 그루밍까지 시전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보다 보니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전설의 실사화 작품이 꽤 있었죠. 먼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영화 불꽃슛 통키입니다. 태동초등학교에 전학을 온 통키는 피구부 선배들을 만나러 가는데 태동건설 컨테이너를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심지어 오자마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주인공 통키는 여자아이였다고 하죠. 제발 이제 그만. 미국에서도 일본 만화를 실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무려 20세기 폭스 제작, 주성치 제작 참여,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제임스 왕 감독 연출의 드래곤볼, 이거 말고 바로 드래곤볼 에볼루션입니다. 왓썹형을 필두로 주윤발, 에미로섬 등 수많은 배우들과 제작진이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그들 대부분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었죠. 영화를 본 관객들은 드래곤볼을 모아서 이 영화를 본 기억을 지워달라고 빌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며 그야말로 처참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캐스팅한 주연 배우가 입 한번 잘못 눌렸다가 개봉도 하기 전에 영화 전체가 무너질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뮬란의 유역배였죠. 유역배는 2019년 홍콩 시위 지지를 담은 내용을 SNS 계정에 올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뮬란 보이콧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개봉 직전까지 엄청난 난항을 겪었었죠. 심지어 막상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니 작품 자체의 평도 좋지 않아서 디즈니 실사 영화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매니아층을 거느린 만화 공각기동대 또한 헐리우드에서 실사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캐스팅에 무려 스칼렛 요한슨을 데려왔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죠. 처음에는 원작자까지 요한슨의 연기와 싱크로율에 큰 찬사를 보냈으나 영화계에서 다른 이유로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화이트워싱이라는 논란이 엄청난 잣대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화이트워싱의 본래 뜻은 더러운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 결점을 숨긴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헐리우드에서 원작 인종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백인을 캐스팅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죠. 특히 1961년 개봉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한 영화에서 미키루니는 분장까지 해가며 일본 남성을 연기했는데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평가를 들었고 이때부터 화이트워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인권이 신장됨에 따라 헐리우드에서는 점점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른바 토큰 블랙, 토큰 아시안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즉 영화를 보다 보면 비중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인물로 흑인이나 아시안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제작사 측에서 인종차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인종 비율을 맞춰 캐스팅하는 것을 비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것이 더 심화되어 원작에서 백인이었던 주인공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생기며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를 들 수 있겠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 작품에서 백인이 주인공인 것은 그 당시 세계를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고 현재는 다양성을 표방하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예술로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원작이 가져다주는 분위기와 정서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이를 깨버리면서까지 굳이 흑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은 원작 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I'll be back. SF의 전설로 남은 터미네이터 1 Get down. 그리고 후속작인 터미네이터 2, 말이 필요 없는 희대의 명작에 더해 아놀드 슈왈제네거, 린다 해밀턴이라는 전설적인 캐스팅마저 완벽했었죠. 특히 어린 시절 존 코너 역을 맡았던 에드워드 펄롱 또한 그 연기력과 뛰어난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손을 놔버린 터미네이터 3부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놀드를 제외한 주연들이 전부 교체됐었죠. 특히
특히 에드워드 펄롱의 꽃미모를 추억하며 성인이 된 존 코너를 기대하던 많은 분들이 미래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괴로운 곳인지 지리는 고중에 박수를 쳤다. 마찬가지로 31년 뒤 나온 후속작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선 사라 코너 역으로 용엄마 네 엄마다! 에밀리 클라크가 캐스팅되어 화제가 됐었죠. 왕자의 게임에선 나름 오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누님이었지만 뒤에 드래곤 풀체빨이었던 걸까요? 린다 해밀턴의 역대급 카리스마를 추억하던 분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못하며 미스 캐스팅이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울버린 휴잭맨인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휴잭맨도 처음 울버린으로 캐스팅됐을 땐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캐스팅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 당시 휴잭맨은 무명에 가까운 소위 득보 배우였던 데다가 특히 원작에서의 울버린은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였는데 무려 190에 육박하는 휴잭맨이 캐스팅되자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다 그가 스크린에 나타나고 며칠 뒤 그 야유는 곧이어 환호로 바뀌어버린다. 울버린 그 자체인 우직한 액션과 지멋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츤데레인 울버린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든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웠던 것이죠. 그 이후 무려 17년 동안 울버린을 맡으며 엑스맨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제는 휴잭맨이 아닌 울버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평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그의 마지막 울버린인 로건은 정말 그 대미를 제대로 장식한 희대의 명작이므로 안 보신 분들께는 강추드립니다. 몇 달 전 좋은 의미로 지렸던 캐스팅 비화를 3부작에 걸쳐서 다뤄보았는데요. 그럼 반대 의미로 지렸던 캐스팅도 제작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전 시리즈 중 아이언맨이 될 뻔했던 톰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의 2부 영상을, 진짜 아저씨가 될 뻔했던 아저씨의 캐스팅 비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1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